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인상을 단 3초 만에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3초 만에 판단된 첫인상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비밀입니다. 두문불출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요. 아, 그러시구나.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부터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박사님을 지난주에 처음 뵀을 때 딱 보자마자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확실히 박사님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런 지속적인 트레이닝의 결과일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저는 제 나름대로 뭘 훈련하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인상을 자꾸 쳐다봅니다, 제가. 아, 저 같은 인상. 네. 왜냐면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뉴런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를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이 친근하고 정겹고 그런 표정을 딱 보면 저도 모르게 싹 틀이 이제 다시 완성이 되는 거죠. 삐쭉삐쭉했던 것이 다시 이렇게 마모가 없어지게 이렇게. 네. 그래서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렇다면 저는 좋은 인상인 건가요? 그냥 거울 보시고 스스로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오늘 강연은 이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어디 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요. 네. 거의 80% 이상이 얼굴부터 본다고 하죠. 그죠? 첫인상부터 시작돼서 이제 계속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보통 보니까 첫인상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맞아요. 처음 만나니까 중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야지.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눈썹 짝짝이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성이죠, 뭐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뭐냐면 끝인상인 것 같아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갔을 때 네. 기억에 남고 정겨운 모습, 친근한 모습,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전이 남아있을 때는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첫인상의 중요한 이유는 끝인상을 위해서고 끝인상의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인상이 관계 유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을 부르는 인상. 오늘 강연 따로 참, 있다.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복, 어디나 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인데요. 복을 부르는 인상은 따로 있을까? 거울로 보는 얼굴은 좌우가 뒤바뀌어 보였을 뿐이에요. 평생 익숙하게 봤던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유령, 흥하는 쪽으로 가는 인상이 있고 사람 얼굴을 보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7가지씩만 골랐어요. 남들이 볼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네. 복, 어디나 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인데요.
복을 부르는 인상은 따로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찾아볼까요? 네. 자, 다른 사람을 볼 때 얼굴부터 본다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 나눴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왜냐? 제가 저 얼굴입니다. 달라요?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이때는 힌트. 실물이 낫다고 그래야 차대접을 받습니다. 정답만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예. 자, 저게 며칠 전 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좌우로 한번 나눠볼까요? 딱 반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픈 느낌이 드네요. 저도. 그런데요. 이쪽 편 얼굴을 두 개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 얼굴로 나눠진 그 얼굴로 이쪽 왼편 얼굴을 그대로 이쪽에다 또 붙이면은 이런 얼굴이 됩니다. 저게 누굽니까 도대체? 나 싫어요. 둘 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이쪽 얼굴은 이렇고 이쪽 얼굴은 이런데 만약에 저게 두 개 난데 하나만 선택한다면 누구랑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안 살고 싶대. 그냥 이게 낫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울로 보는 얼굴은 좌우가 뒤바뀌어 보였을 뿐이에요. 평생 익숙하게 봤던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유령. 유령이 뭐예요? 유령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유령 아니에요? 헛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거울은 좌우가 뒤바뀌어 보였어요. 남들이 실제 보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 얼굴은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께서도 실제 남들이 보는 가까이서 멀리서 내 얼굴은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내 눈으로는. 내 뒷모습만 안 보인다고 늘 제가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 나는 뒷모습이 안 보일까? 뒤에서 나 이름 부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뒷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이 80%가 나를 확인하고 쳐다본다는 이 얼굴. 얼굴의 의미가요.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했대요. 혼. 민족의 민족의 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얼이 드나드는 통로래요. 터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죠? 못 본 느낌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잘 아라는 것도 수상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게 현상에서 외적 이미지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판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엉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막 누군가를 급한 마음에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 복을 부르는 인상은 따로 있다라고 했으니까 큰 소리 쳤으니까 제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 인상을 사전적 정의를 쳐다보니까 인상 한자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인상. 사람 인변에 서로 상자. 서로 사람의 얼굴새나 표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용어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도장 인변에 그 코끼리상. 그럼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에 느끼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영화, 인상 깊었던 바닷가, 이렇게 그 사람 얼굴만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흔적들.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관상. 관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수명이나 행동거지 따위를 이렇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일.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지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어렵겠다 그거 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고수들이겠는데 어설프게 했다간 상대방 신세 망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미지는 뭐냐면 저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미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하는 쪽으로 가는 인상이 있고 사람 얼굴을 보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7가지씩만 골랐어요. 저거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이 방송에서 쓰려고.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곱상. 아이고 우리 순이는 참 성격도 착하고 심성도 곱고
얼굴도 곱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반대가 있죠. 무슨 상? 밉상. 하는 짓마다 밉니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 미상. 아까 진행자께서 저한테 면전에 물어보면 아름답습니다, 이쁘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거울 보면 보는 걸 뭐 물어봐, 그죠? 미상이시죠, 그죠? 참 아름답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특히 이렇게 반 이상을 가리고 다니니까 눈만 이렇게 반짝반짝 비춰지고 조금만 웃어도 다 미상으로 보여요. 마스크가 주는 그 바이러스의 선물인 것 같기도 해. 예. 자, 근데 반대가 뭐예요? 아이고, 진상. 특히 판매 현장에서 고객들이 막 괜히 막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막 이런 고객들도 진상이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거기도. 예.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복상. 아이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얼굴만 보면 복스럽게 생겼어. 저희 집사람은 제 배도 복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노출하기는 힘들어서. 자, 반대로 뭐가 있어요? 빈상. 뭔가 좀 빈티난다고 하죠. 네 번째, 범상. 범자가 한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범상은 뭐냐면 범 내려온다 할 때 기풍 있고 우아하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또 누구나 무릇 범자니까 또 쓰면 그렇게 괜찮은 모습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은 모습들. 그런데 꼭 그중에 몇 명은 또 울상이 있어요. 걔는 웃어도 울어. 느낌이. 인상이, 느낌이. 다섯 번째는 길상. 이건 뭐 좋은 인상이죠. 말 그대로. 반대로 뭐예요? 흉상. 여섯 번째는 거룩할 성상. 반대로 악상도 있겠죠. 그죠? 더러더러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개 맞아, 개야, 개. 막, 개. 뭐, 초등학교 동창 막 떠오르지 않아요? 마지막. 저런 좋은 인상들이 쫙 모였을 때는 자신의 미래의 자화상이 세팅이 되겠죠. 그 좋은 이미지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좋은 후덕한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이 둥글둥글하고 아름다울까요? 뾰족뾰족 괴상할까요?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여기 6분이 계시고 스태프들까지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조명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너무 멋져. 그래서 행복합니다. 강사도 행복을 느끼면서 강의한 게 낫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 무슨 상, 막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부리는 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딱 하면요. 첫 번째 장애물이 탁 나오죠. 급한 중요한 약속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횡으로 이렇게 딱 차를 밀리지도 않게 탁 채워놓고 이거 전화해도 전화번호도 없고 이 장애물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죠? 뭐 좋은 일에 막 아낀다는 말도 있듯이 이 장애물,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과 역할에 맞는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첫 번째 장애물이 누구에게나 안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림을 제가 주문해서 그린 건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뭐 다 달렸어. 뭐 귀걸이, 눈꼬리, 코걸이, 목걸이, 뭐 엉덩이 걸이, 뭐 여기저기 뭐 저 이 납덩어리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찾은 학자 이름이 저 위에 써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예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아들러 외울 때 달러의 반대말을 생각했어요. 아들러. 머리가 나쁘니까 뭐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들러. 열등감 하면 아들러인데 알프레드는 뭐 옛날에 뭐 세바스찬 알프레드 3세 뭐 이런 나와서 외우기 쉬웠고 아들러? 달러의 반대말. 그분이 열등감이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인간의 내면의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딱 제가 2개만 핀셋으로 꼽아왔어요. 첫 번째 종류가 있더라. 열등감의 종류 누구나 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유기체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이거를. 나와보니까 남자고 나와보니까 커서 보니까 180인데 그러면
저보다 키 작은 애는 잘 때 누르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크게? 저는 그냥 빼고 잤나? 할머니가 물 줬나? 콩나물처럼?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래요. 어떡할 거예요? 이 배는 제 문제예요.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자, 그 상대적인 게 있어요. 평상시 못 느끼던 건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어머나 너무 멋있다. 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거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열등감에는 신경을 안 쓴대요. 고통을 덜 느낀대요. 그러니라 어디다 가둔 거예요? 그림자 밑에 가둔 거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자기에다가 묻어놓은 겁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해. 자, 근데 상대방 누구를 만난 순간에 이게 다시 획 돌아오는 거예요. 원위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등감이 저 사람이 열등감일 것 같아 라는 증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성이에요. 일부러 공격해요.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 많아요. 영희 엄마하고 옛날 우리 옆집 철이 엄마가 살았는데 영희가 철이가 같은 학년이에요. 둘 다 재수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쪽 집에서. 근데 그 다음에 영희는 붙었어요. 철이는 잠잠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와 소리 나고 난리치는 합격. 잠잠한 집은 또 불합격이구나. 근데 어느 날 영희 엄마가 마트를 갔는데 철이 엄마 만났대요. 그럼 영희 엄마가 그냥 잠자고 왔으면 될걸. 그 멀리 있는 마트에 철이 엄마를 왜 불러? 부른 것까지는 좋았어. 그걸 왜 물어봐? 영희 어떻게 됐어 요번에?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나? 왜 그걸 물어봐? 철이 엄마가 아휴 글쎄 한 해 더 해야 될지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영희 엄마가 거기서 자꾸를 닫아야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떨어졌구나. 어떡하냐. 우리 영희는 붙었는데. 밑깔 맞아요. 그죠? 네. 그럼 철이 엄마가 지금 그래도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이 자극이 왔잖아. 외부의 자극이. 그러면 두루뭉실하면 괜찮은데 지금 열받잖아. 지금 걱정 태산인데 건드린 사람이 문제지.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영희도 요번에 붙었다고 영희는 아이고 좋겠다. 잘됐다. 근데 영희가 요번에 재수한겨. 삼수한겨. 삼수인 것 같은데 이래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 다 했는데 영희 엄마가 막 집에 가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메 폈네 아주 그냥 입을 어떻게 할까 그냥 어떻게 삼수까지 해가지고 망신 주냐고 막. 며칠 후에 또 계단 내려가는데 철이 엄마가 또 영희 엄마를 또 만난 거예요. 영희 엄마가 또 불렀대요. 철이 엄마 영희 아빠가 요번에 회사에서 진급했대요. 글쎄.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어머나 격경사다. 냉면 쏴.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 관계가 됩니까? 철이 엄마도 이게 있잖아. 지난번에 마트에서 꼬부라진 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급했다고? 요즘 세상에? 어이구 대단하다. 근데 못 했는데 뭐? 그러니까 영희 엄마가 그랬대요. 예, 회사에서 부장님 됐대. 글쎄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 우리 같으면 또 아이고 냉면 갖고 안 되겠다. 갈비탕 쏴라. 이러면 될 것을 가지고. 어? 뭐? 부장님 됐다고? 그럼 여태까지 차장했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언제 임원 되냐? 아이고 내조 좀 잘해드려라. 이게 도와주는 얘기예요? 긁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둘이는 만나지 말아야 돼. 이 귀한 시간에 왜 만나서 둘이 열받아? 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철이 엄마가 영희 엄마를 축하한다 하면 될 걸 긁었죠. 네. 긁은 게 뭐 때문에 긁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 이걸 컨트롤하는 사람은 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축하해 잘됐다 냉면 써 하면 될 것을. 내가 수박 한 통 사줄게 축하해 이러면 뭐 더 좋아질 것을.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꼴 못 참고 긁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유 없이 날 긁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적다 많다. 이건 지금 반말이 아닌 거 양해하십시오. 질문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뭐 주부대학 가는데 많아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동네. 근데 이 동네 이사 오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많구나 여기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런 이유 없이 날 긁어대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성숙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영희 엄마가 철이 엄마가 영희 엄마가 나보고 부럽다는 얘기구나. 참 부러워하고 좋아하는구나. 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철이 엄마가 영희 엄마한테 측은지심이 생길 수 있죠. 또 격려 위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웃끼리 좋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 긁어. 그래서 제가 입으로 긁지 말고 손톱으로 긁어라.
직접 긁지 말고 자다가 벽을 긁어라. 벽 긁는 게 낫지. 이걸로 긁는 것보다. 예? 자, 후퇴적도 있대요. 방어적으로. 오늘 우리 방청하러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이 얼굴 가지고 나가면 뭐 하겠어. 강사님이 내 얼굴 보고 강의 안 하면 못하면 어떻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고통 덩어리를 지니고 사는 거죠. 그래서요. 달러의 반대말 아들러 박사가 말하길 결론이 하나예요. 열등감은 내려놓으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남들은 나의 열등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방청석이든지 댁에 계신 분들이요. 옆에 분 한번 쓱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분이 내 열등감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침 굶고 나오신 분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죠? 나는 나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열등감 덩어리. 근데 남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을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틈새 찾기 같아요.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차 대기가 힘들어 또, 그죠? 그 틈새 찾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 끝나고 와서도. 자는데 또 윗집에서 애들이 앉아 쿵쾅거리고 층간소음. 이것도 또 틈새 찾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만사가 틈새 찾기 같아. 그래도 틈새는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긍정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실까요? 이거는 상대방 최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댁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이건 네로 황제가 죽여라 하니까 이거 상대방 죽이더만, 영화에서. 이거는 꼴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이니까, 손은 여기가 뻥날 때는 손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방향지시 역할도 하니까. 자, 헷갈릴 때는 이걸 한번 흔들어 보라는 거야, 자기가. 막 아주 힘 빠질 때까지 흔들어 봐. 그러다가 딱 멈춰봐. 이때 손이 가리키는 뜨는 대로 하면 돼. 이게 뜨거든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이게 주로 뜨신 분은 굳이 이게 뜨는 분은 뭐 부정적으로 말하고 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주로 자동적으로 뭐가 뜬다? 이게 뜨니까 이대로 기왕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으면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 짜장면 질렸어 이러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니까요. 제 동창 중에. 너는 초록색이 좋으니 파란색이 좋으니, 그럼 파란색, 초록색 하면 될 것을 초록색은 재수없어. 아니 초록색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이 세팅된 프레임에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셋. 컴퓨터만 리셋하는 거 아니더라니까. 우리 마음도. 자, 그래야 틈새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어려운 세상에.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누구를 딱 만났어요. 첫인상. 첫인상은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4가지 특성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회성이에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순간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하품만 했는데 접으셨죠? 아, 안 돼요. 다시. 자,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상이지 첫인상이 거의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신속하다. 뭐 미국 사람이 써놓은 책 제목에 뭐 첫인상 15초의 법칙. 아니 15초씩 간다고? 좀 눈치가, 걔들은 코치가 없지, 우린 코치까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쓴 책 보니까 첫인상 7초의 법칙 반으로 줄었네? 눈치는 빨라졌네? 근데 우리는 뭐 2, 3초 말하던데 그거보다 빠른 것 같아요. 이 현상 아니에요? 야, 저기 온다, 어디? 쓱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몇 초가 어디 있어요? 쓱 보면 끝나는 것을. 첫인상은 저는 쓱이다.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 번째 뭡니까? 일방적이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물어나 보면 그거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증명서 띄워다 보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우아하신 여러분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옆에 뭐 이렇게 뭐 깍두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막 문신에다가 막 이렇게 이런 남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아, 연구대상입니다. 저 실례하지만 사실 말씀해 주세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아, 감정 없어요. 네. 혹시 조폭 맞죠? 이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요.
조폭 같으면 피하고 말지 물어보질 않아요. 남자들 목욕탕 가보셨어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지금? 안 가보셨죠? 남자끼리는요, 이렇게 옛날에 코로나 안 왔을 때 이렇게, 시원하다.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 용문신이 막 앞뒤로 용이 4마리가 막 휴강고 있는 사람 들어오면 우린 전부 다 쓱 나가요. 안 물어봐요. 조폭 두목이에요? 조폭 중간보스예요? 궁금해서 그런 알려주세요.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끼리도 안 물어보잖아요. 좋은 것 말해도 나쁜 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제발 물어나 봐주면 이 세상이 좀 밝아질 텐데 쉽게. 안 물어보고 나를 엉뚱하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번째는 연관성이에요. 상상과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부대학에 초대돼서 지난번에 갔는데 졸고 계신 어떤 분께서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그때 마스크 안 썼을 때인데 동달에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 졸고 있다가 서수남 씨가 들어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와, 웃길래 저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 보고 옆에 분이 웃는 건 송창식 씨 닮았네? 또 그러는 거예요. 저쪽 옆에서 아닌데 여기서 보기에는 이쪽 얼굴에 이상벽 선생님이 살짝 보이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이 아니야 여기 그 소방차 정원관이 들어있는데 약간 마른 정원관이다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니까. 아니 저는 누구예요? 옛날에 제일 듣기 좋은 소리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이휘재 같다는 소리도 듣긴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그분이 안경을 쓰시더라고. 그 얘기 후에. 자, 어쨌든 저는 김경호인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저 김경호 하나밖에 없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김경호 치고 여러분 딱 이름 치면 뭐 쫙 나오잖아요. 네이버에서 김경호 치면 제가 안 나옵니다. 가수만 막 나옵니다. 계속 이만큼. 밑에 이제 조그만 김경호를 막 찾아보면 80몇 명 중에서 요만한 김경호가 제가 어딘가 철양맞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또 앞으로 조금씩 오더라고, 이렇게. 재밌어요. 어쨌든,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4가지 원리에서 저라는 사람을 봐요.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무엇까지 떠올린다면 이 첫인상 전달될 때 좋을 확률이 크다, 안 좋을 확률이 크다. 안 좋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망할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특히 우리 아이들 그 중요한 그 가고 싶었던 회사에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딱 갔는데 그 실력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실력은, 그죠? 거기서 이제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태도를. 그런데요, 이미 망할 준비하고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대책 없이. 이거를 일깨워줘야 되겠죠. 자, 첫인상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적인 테스트는 이렇게는 안 되니까, 자, 간단하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테스트 2가지만 하면 돼요. 자, 남들 다 지나가는 조용했던 골목에 왜 나만 지나가면 개들이 짖나? 이유가 있겠죠. 이유, 원인 없는 현상은 세상에 없으니까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 첫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들도 알아요. 실제로 심리학들이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을요, 분장을 했어요. 수염 기르고 인상 쓰고, 뭐 모자 덮어 쓰고,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막 이렇게 와 인상 쓰고 다가가니까 으앙 하고 짖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개들이. 여기서 개는 떠오르는 초등학교 동창 개 아닙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을 다시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싹 다가가니까 꼬리 치더라는 거예요. 개도 아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까?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인상이 어떤지. 저도 그러면 또 꼭 이런 학생이 있어. 그럼 선생님은 좋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도 망가지니까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뭐. 예. 머리를 왜 이렇게 했었겠어요? 더 가라앉았어, 지난주보다, 그죠? 예. 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2번째 테스트. 엄마 품에 안기는 아주 애기들이 있죠. 가서 우르르 까꿍 한번 해보세요. 얘가 날 보고 빵긋빵긋 웃는다. 그러면 첫인상 괜찮구나. 애들은 맑은 영혼이라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체면불구하고 느껴버리니까. 근데 얘가 자꾸 고개를 돌린다. 까꿍 가면 이쪽으로 돌리고.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아가야, 아이고 이쁘다. 우르르 까꿍. 그랬더니 으앙 울어버렸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 찾아오십시오. 개인 상담도 가끔씩 무료로 해드리니까. 자, 얼굴 이미지, 얼굴. 제가 해부학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얼굴 속에는 근육이 한 80개 근육이 들어있어서
80개 근육이 갖가지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느낌 줄 때 움직이는 근육은 약 17개밖에 안 되고 반대로 거부감 주거나 안 좋은 인상 쓸 때 움직이는 근육은 무려 43개나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17대 43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60개밖에 안 되니까 20개는 뭐 할까? 20개는 중립을 지키는 척하다가 43개 쪽으로 휩쓸려진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표정하면 안 돼요. 무표정은 근육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43개가 80개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은 뭐 그런 얘기죠.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내 인상을 스스로 도와야만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 같이 되더라니까. 움직여야 돼요. 무표정이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눈은 몽골 사람과 사이즈가 똑같대요. 세계 여러 민족을 다 놓고 보니까 조용진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꼴찌래요. 제일 작대요. 그리고 쪽 찢어져 있대요. 쌍꺼풀은 덜어 있고 대부분 외꺼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전부 다 째려보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인상이 안 좋게. 이런 불리한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칭찬받고 있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거를 써야 돼요. 자, 1번과 2번. 얼핏 보시기에 어떤 인상이 보기가 좋으십니까? 1번과 2번. 이때 꼭 1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1번은 약간 부릅뜬 눈 같고 2번이 약간 온순해 보이죠? 네. 그럼 입 모양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가 보기가 나아요? 그나마 그래도 1번이 낫죠. 네.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따라서 표정이 져지는 거 가지고 이걸 조화롭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입 모양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끝이 내려간 입보다는 올라간 입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예. 또 보통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과 입꼬리가 처진 모습은 똑같이 웃는다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눈 모습도. 예. 저 사람이 웃고 있는 거에서 오린 거예요. 그러면 저 눈 가지고, 날카로운 눈 가지고 고객 여러분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안 쳐다보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육의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눈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입이 싹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가 길에서 여러분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게 낫지. 또 만났네요. 그럼 비웃는 것 같잖아요. 복을 부르는 인상이란, 자, 제가 전 세계 탈을 다 비교해봤어요. 진짜 신혼 때 300만 원 빚어가지고 5년 동안 갚았는데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뭐 대형 박물관 이런 데 막. 왜? 탈은 그 민족 그 시대 그 표정이 그냥 깃들이는 게 탈이기 때문에 뭔가 있겠지, 녹아 있겠지, 쌓여 있겠지 궁금했었어요. 요즘은 공부하기도 쉬워. 막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 탈이 가장 멋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 학자들은 통계낼 때 정확하게 하니까 17개 근육이 전부 다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분의 탈이 모나리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되는 것을 바로 대박이라고 그래요. 인상의 대박이 바로 복을 부르는 인상 아니겠어요? 네. 대박이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7가지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해박해야 돼요. 뭐가요? 전문성이 해박해야 인상이 좋아져요.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보이니까. 두 번째, 꼬박꼬박 할 줄 알아야 돼요. 의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이미지 2가지입니다. 외적 이미지 보이는 게 많아서 3가지를 찾았어요. 제가. 하나는 한박입니다. 얼굴 표정에 한박 웃음이 연출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44철 24시간 계속 웃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아니 우리가 화낼 때는 화내고 웃을 때는 웃고 그죠? 네. 째려볼 때는 째려보고 아니 묻지마 폭력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표정은 갖가지 연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장착되면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모르면 더 억울한 거죠. 자, 금박. 외국 여행 같은 데 가고 우리나라 좋은 곳에 가면 왜 이렇게 오래된 곳에는 다 금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입혀놓잖아요. 명품 두르고 다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외모가 금박 입힌 듯이 아름답게 우아하게 신분과 역할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 쌈박. 제가 쌈박은 비속어인 줄 알고 사전 찾아보니까 쌈박이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주 싱그럽고 유쾌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쌈박으로 나와 있어요. 요즘 뭐 단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언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쌈박해야 된다. 그리고 순박해야 돼. 이건 신뢰성을 만드는 원료예요. 순박이 뭐냐면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어린애들한테 아이고 순둥이 순둥이. 순둥이가 남 때리고 남의 거 뺏어오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있는 거 퍼주고 놔도 뺏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둥이라고 하죠. 얘가 순박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볼수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손해를 안 보고 내 것만 지키려고 바른 소리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특히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말이 틀렸어? 그 말이 틀렸어요. 내 말이 틀렸냐? 사전 찾아봐. 맞지? 제가 깨달은 철학이. 맞는 말만 하면 맞더라. 순박해야 돼. 약간 손해볼 줄 알아야 돼. 제가 경영자반에 가서는 여러 가지 경영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손해 경영을 주창해. 그럼 경제분들이 그래요. 우리 저 기업이 이윤추구 집단인데 손해보라고 하시면 됩니까? 그래. 아니, 왜 꼭 경제적인만 생각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투로, 말씨로, 제스처로, 표정으로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죠? 네. 내가 손해봐야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만나면 자꾸 차 사는 친구가 있어요. 지가 산대 무조건. 차는 너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내가 차 살 거야. 그래. 타고 나는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 저는 그 친구가 순박하게 보여요. 저한테 순둥이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갈비를 쏴요. 제가 저기 그 세무 정리하다가 전표를 딱 봤더니 내가 더 쐈어. 금액으로는. 근데 그 친구는 늘 저한테 손해보는 거로 제가 느껴져요. 저는 그 친구가 웬만하면 다 좋아요. 따라합시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손해보고 살자. 손해보고 살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속담에도 배려 주라. 그러면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아니에요. 바꿔야 돼, 속담도. 호불호 줘봐라. 호불호. 이만큼 한 홉. 줘봐라. 섬으로 온다. 마지막 단박. 결단력입니다. 쇳불도 단김에 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단력. 이 7가지가 제대로 키워져야만 소위 말하는 대박. 남들이 볼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허전하잖아요. 허름해 보이죠. 요게 있거든요. 쪽박의 조건. 끝까지 팠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박조돌림 찾느라고. 전문성이 해박해야 되는데 희박하면 쪽박으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력이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선생님 깜빡했는데요? 이것도 쪽박으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표정이 척박하든지 용모가 천박하든지 언행이 경박, 투박 다 쪽박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말도요.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어요. 그건 달라요. 말씨는 곱다가 어울리잖아요. 말투는 거칠다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투를 쓰느냐 말씨를 쓰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행동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예요. 태도. 내적 이미지에서 나오는 태도. 신뢰성. 순박해야지 되는데 이런 한 푼 야박해버리면요. 초등학교 동창도 정 떨어지더라고요. 회비 걷는데 11,200원 내래 밤에. 밤 12시 다 돼가지고 남자친구 초등학교 동창 8명이 나오는데 치맥에다가 냉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먹고 그때 나온 배 같은 애가. 근데 이 더운 날 11,200원씩 밤에 10,000원짜리도 있고 없고 1,000원은 아무도 없고 200원은 아예 상상도 우리 남자들은 이 동전 주머니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오래된 친구일수록 친한 친구일수록 계산이 정확해야 돼 그러는데 가지고 막 저를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막 편의점 가가지고 야구르트 사고 껌 사고 막 200원씩 바꾸니까 편의점 아저씨가 17년 이거 하는데 이 할배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동전 받거든 짜증난다고 밤 12시에 막 혼나고 11,200원씩 주니까 씩 웃으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소리.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은 항상 계산이 정확해서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뒤통수 한 대 콩 줘받고 싶더라니까. 아유 야박하면요 친구들 정념이 떨어져요. 단박에 반대말을 찾는데 없어요. 제가 왜 M본부라고 거기 월요일마다 아침에 FM에 이거를 한 꼭지씩 5분씩 라디오로 전화로 하는데 못 찾았어요. 새벽 4시가 넘도록. 근데 어렸을 때 쓰던 말이 나오더라고. 친한 친구끼리 사춘기 때 쓰던 말. 띠란 친구를 띨박 나왔어. 띨박. 자, 우리는 너나 나나 자기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이기심,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팅을 잘 해놔야 돼요. 세팅을, 내적 이미지를 세팅을 잘 해놓으면 그것이 밖으로 비춰져서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귀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통을 통해서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노하우를 제가 준비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보다는 사실 표정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표정을 좀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거울을 보면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데 네. 뭐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훈련했냐면 아침에 눈 뜰 때 무조건 웃어보지 한번. 눈 뜰 때.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 오늘? 그러더라고. 무서워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잠들 때. 그러니까 낮에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눈 뜨는 순간 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네. 잠드는 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좋은 표정을 내가 내 인생인데 만들어 놔야 되겠죠. 뉴런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억지로 하면은 여기까지 바뀌어서 세팅이 되니까. 그 웃는 얼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 잘 웃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인상을 좀 쓰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웃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어릴 적에 남자친구들 중에 이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내 주먹은 쎄. 이거를 처음 만나는 친구한테 주먹을 딱 올려놓고 내 주먹이 쎄 하고 있으면 다 도망가죠. 네. 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연하게 웃는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딱 만났을 때 어머나 재수없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벌써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나기 전서부터 참 그 훌륭한 분을 오늘 만나는데 그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래서 어머나 그 사람을 볼 때 숨을 들이셔야 돼요. 들이시면 뭡니까? 좋다는 얘기거든. 네. 좋은 거 찾았다는 얘기거든. 사인이. 근데 내쉬면 뭐예요? 아휴. 그럼 상대방이 벌써 느끼고 안다는 거죠. 예. 오늘 좋은 팁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 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